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첫 번째. 변호사 어터슨 씨는 무뚝뚝해 보이고 과묵한 성격으로 좀처럼 감정에 동요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정직하고 엄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그런 진실한 사람이다. 주일마다 신앙서적을 읽고 교회 종소리에 맞춰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영국의 기독교인이다. 그는 일요일 오후가 되면 리처드 엠필드 씨와 산책을 한다. 한량 같은 사람으로서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은 엠필드 씨가 어터슨 변호사와 같이 시내를 걷는 모습은 꽤나 어색하지만 두 사람은 일요일마다 이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어터슨 변호사와 엠필드 씨는 런던 시내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다가 모퉁이 허름한 골목을 지나쳤다. 그 한적한 골목에는 허름하고 불길해 보이는 건물 한 채가 눈에 띄었다. 건물 2층에는 창문도 없고 1층 현관은 이미 변색되어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노숙자들은 이 현관문 앞에 자리를 잡는 일이 잦았고 어린아이들은 낙서를 하거나 칼로 흠집을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엠필드 씨와 어터슨 변호사는 길 건너편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엠필드 씨가 입을 열었다. 어터슨 변호사님, 저 집 문 좀 보세요. 좀 많이 낡았네. 저 집을 보니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네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그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일이 많아서 새벽에 이 길로 퇴근하고 있었어요. 새벽이라 인적이 드물었죠. 근데 우연히 두 사람이 여기서 마주치는 걸 봤어요. 키 작은 남자는 이쪽으로 오고 있었고 10살 정도의 여자아이는 뛰어오면서 모퉁이를 돌고 있었죠. 그러다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그 키 작은 사람이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더니 아이를 밀어서 넘어뜨리고는 사정없이 짓밟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고 그 나쁜 놈은 떠나려고 했어요. 전 얼른 뛰어가서 그놈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로 끌고 왔죠. 아이가 소리를 쳐서 가족들이 달려와 있었고요. 그 사람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슬며시 고개를 돌렸고 저 눈이 마주쳤죠.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는데 눈빛과 얼굴이 얼마나 추악한지 전 태어나서 그렇게 악마 같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요. 그 사람은 마치 사탄이 인간의 얼굴을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와 그 아이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일로 한미천 잡으시려는가 본데 뭐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사과는커녕 뻔뻔스러운 태도에 화가 나서 난 당장 아이의 가족들에게 100파운드를 지불하라고 위협했어요. 안 그러면 당장 감방에 쳐넣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 문이 바로 저 문이에요. 열쇠를 열고 얼른 들어가더니 수표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수표에 서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런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람이 서명한 수표를 그 나쁜 사람이 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이 수표를 훔쳐왔다고 생각하는 표정이로군요. 하하. 뭐 그렇다면 날이 밝는 대로 은행에 가서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가져가시면 되지 않소? 그러면 이 수표가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훔친 건지 금방 드러날 게 아니겠소? 날이 밝자 우리는 은행에 갔고 그 사람은 수표를 은행 직원들에게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 수표가 진짜라는 거예요. 어터슨 변호사님, 그 수표에 서명을 한 사람은 런던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에요. 유명하고 부자면서 누구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하자면 그 나쁜 인간이 그 사람을 협박해서 수표에 서명을 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부터 저 집을 협박의 집이라고 부르죠. 이북의 엠필드. 그럼 그 수표에 서명했다는 사람이
저 집에 산다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겠네요. 선량한 시민이 저 집에 저런 나쁜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숲에 서명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만 묻고 싶네. 아이를 괴롭혔던 그 남자의 이름은 뭔가? 하이드입니다. 에드워드 하이드. 그 숲에 서명한 사람이 마음에 걸리네. 그럼 그 사악한 사람에 대해 있는 정보를 모두 말해보게.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는 기형적으로 작고 얼굴은 보는 순간 혐오스럽고 악하다는 느낌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몸에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뭐라고 말하기 모호한 면이 있지만 그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특별하게 혐오스럽고 키가 작고 기분 나쁘게 생긴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숲에 서명한 사람이 내 친구이자 고객이어서 그러네. 그 사람이 이 하이드란 사람과 엮여 있다는 게 불쾌하고 석연치가 않아. 그렇게 엠필드와 헤어진 어터슨 변호사는 침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일요일이었지만 평소처럼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중단시킬 만큼 하이드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터슨은 금고에 깊이 보관된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다. 그렇다. 지킬 박사가 하이드의 수표에 서명을 해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헨리 지킬, 자네가 왜? 의학 박사, 법학 박사, 왕립학술 회원 등 보통 사람은 하나도 갖기 힘든 직함을 무려 3개씩이나 가진 헨리 지킬 박사. 그의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킬 박사가 사망할 경우 친구이자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전 재산을 넘기라. 추가로 박사가 실종되었거나 이유 없이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그의 모든 재산을 하이드에게 지불하라. 하이드라는 사람을 알았기에 이 유언장은 이해도 안 되고 불쾌했으며 심지어 황당무계했다. 지킬, 내가 아는 자네라면 이렇게 쓸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 레니언이라면 뭔가를 알 수 있을 거야. 지킬 박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직감한 어터슨은 곧바로 친구 레니언 박사를 찾아갔다. 어터슨과 레니언 그리고 지킬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다. 레니언 박사는 늘 환자가 붐비는 저명한 의사이고 그가 어떤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레니언, 자네와 나, 헨리 지킬, 우리 셋은 오래된 친구 맞지? 갑자기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생뚱맞게 그걸 물어보려고 찾아온 건가? 근데 나도 최근에 지킬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정말인가? 자네와 지킬은 같은 의사라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 않았나? 그것도 다 예전 이야기일세. 근데 어느 순간 헨리 지킬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네.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허튼 소리를 하질 않나, 얼굴이 울긋불긋 변하질 않나. 하여간 그 친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말일세. 그렇군. 뭐 의사들끼리 의학적인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혹시 지킬이 감싸고 도는 하이드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이드? 하이드라... 아니? 전혀 들어본 적이 없네. 내가 지킬과 친구가 된 후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레니언을 만나고 온 어터슨의 머리는 더 복잡해졌다. 하이드와 관련된 질문은 어터슨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아이의 비명, 기분 나쁜 얼굴, 친구 지킬이 받았을 협박. 이런 생각으로 어터슨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어터슨은 하이드의 얼굴을 봐야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야 친구 지킬의 유언장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이후로 어터스는 엠필드가 말했던 하이드의 집 근처를 시도 때도 없이 서성거렸다. 때로는 아침 출근 시간에, 때로는 한밤중에 그 집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이드가 숨바꼭질을 한다면 내가 순례를 하는 셈이군.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가 되자 런던 시내는 쥐죽은 듯 적막에 휩싸였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발걸음 소리가 점점 그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길모퉁이만 돌면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어터스는 마침내 하이드를 만났다. 키가 작고 구부정한데 정말 기분 나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터스는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하이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이드 씨죠? 에드워드 하이드 씨?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어터슨 변호사입니다. 지킬 박사의 오래된 친구고 그는 제 의뢰인이기도 합니다. 지킬 박사는 이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아시죠? 어쩌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지킬 박사도 우리가 공통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그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 하이드는 사라졌다. 어터스는 순간 혼란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하이드,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람 같지가 않아. 내 친구 지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 지킬에게 직접 찾아가야겠어. 어터스는 길모퉁이를 돌아 화려한 골목에 나 있는 지킬 박사의 집으로 걸어갔다. 집사 풀이 어터슨을 집 안으로 맞이했다. 헨리 지킬을 만나러 왔네. 지킬 박사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나? 어디로 간 건가? 그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네 하이드라는 사람 아는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실험실도 자주 드나듭니다. 지킬 박사가 하이드와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들은 하이드 씨가 말하는 것을 전부 시중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하이드의 얼굴을 알고 있나? 직접 대면해서 본 적은 없습니다. 실험실로만 몰래 드나들어서. 알겠네. 그만 가보겠네. 불쌍한 지킬. 도대체 하이드에게 언제 어떻게 책 잡혀서 이러는 건가? 하나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이드라는 사람이 뭔데 자네 인생을 이렇게 어둡게 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 생각났다. 친구이자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전 재산을 넘겨줄 뿐 아니라 실종되거나 아무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름 후 지킬 박사는 가까운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지킬의 초대를 받은 어터슨 변호사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다. 식사가 끝나고 어터슨은 지킬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기회를 엿보다가 말을 꺼냈다. 지킬,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자네가 쓴 유언장 내용 잘 알고 있지? 어터슨이 친구야. 나를 왜 걱정하나? 그리고 유언장이 뭐 잘못됐나? 우리 친구 중에 레니언이 날 이상한 놈 취급하지만 그 친구 빼고는 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유언장 말일세 내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겠네. 유언장은 자네에게 의뢰해서 같이 작성한 게 아닌가? 그땐 몰랐지만 이젠 하이드라는 인간을 알게 됐네. 그만하게. 더 듣고 싶지 않네. 이미 유언장은 작성하지 않았나? 자네가 그 하이드란 사람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네.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네. 자넨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할 걸세. 절대.
우리가 하루 이틀 한 사이가 아니지 않은가?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 있어. 자네가 나를 생각해주는 건 진심으로 고맙지만 이 일은 내 개인적인 문제라네.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주게나. 제발. 난 그 불쌍한 하이드라는 친구에게 관심이 많네. 자네가 그를 이미 만났다는 것도 그 친구에게 들었네. 그렇지만 말일세, 내가 죽고 나면 그 친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유언장에 적힌 대로 그를 도와주게나. 난 거칠애라도 그렇게 할 수 없네. 관심을 가지는 척하는 것도 역겹다네. 그 마음은 잘 알지만 부디 합법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말일세. 내가 죽거든 그냥 법적으로 그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네. 약속할 수 있겠나? 그래, 약속하겠네. 지킬 박사는 어떤 이유로 유언장을 이렇게 작성했을까? 하이드와 지킬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 걸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어터슨을 무력감에 빠뜨리기 시작했다.